조금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듯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소리의 성향이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예전에 4인치가 있다면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이 비싼 거를 제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 중고로 매물 놓은 것도 또 비싸고 또 잘 없고 그래서 제가 보유하지는 못하고 손님도 그냥 중고로 있으면 중고로만 구해볼라 했는데 중고도 없고 또 놓았다 해도 비싸고 해서 그냥 새 거를 구매한 겁니다. 작년에 Z 스튜디오 트위터 2.5인치 트위터를 낼 때도 뭐 구해볼라 해도 잘 없고 또 비싸고 그만 그래서 새 거를 또 넣었습니다. 예, 큰맘 먹고 넣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좀 신중해지고 작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보니 이게 또 금액을 말하면 또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이제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거 4인치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제 소비자가 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Z 스튜디오 트위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350만 원. 그리고 7인치 우퍼는 미드 베이스용입니다. 그거는 한 1100만 원. 그리고 또 Z 스튜디오 10인치 우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한 11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1000만 원짜리 스피커인데 이 하나당 5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비싼 거를 왜 넣어?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500만 원짜리 이게 1000만 원짜리 이 중음의 한 조가 1000만 원짜리와 또 한 조가 7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 이제 섭렵해서 들어봤다 치자. 브라인드 테스트로.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스피커인가?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100명 중에 한 70%는 이 스피커를 선택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요보다 한 단계 밑에 그런 브라인드 테스트일 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스피커는 무엇이냐? 선택한 걸 탁 개봉했을 때 그거는 소비자가가 700이다. 그러면은 700만 원짜리 좋지만은 이게 비싼 이유가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될 수 있는 소리. 그러고 종전에 다른 스피커들이 못 내는 소리를 내니까 그 어떤 질감과 느낌을 내니까 그 돈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한다라고 보고 구매자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싼 악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 하나가 뭐 보통은 뭐 500, 700이면 아주 훌륭한데 1,5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기타 악기 하나. 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이만한 것도 좋은데 100만 원짜리 악기도 참 바이올린 소리 좋고 기타 소리도 잘 나는데 왜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쓰냐? 300만 원에도 아주 가성비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유명한 또 그 밴드들 돈 잘 벌고 세계적인 탑 밴드들의 그 연주자들은 다 기타가 그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는 그 시스템의 그 소리가 더 좋으니까 그 연주할 때 그 악기 소리가 그것처럼 그 악기로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건 그냥 하나의 악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것도 존재하고 비싼 그 악기 즉 스피커 또 이제 구매자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저도 이렇게 오디오를 장착하고, 뭐 좋은 스피커도 만지고, 좋은 재료를 많이 만지보고, 들어보고 하지만은, 저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큰 돈 쓰는 거 부럽습니다. 저는 그만큼 큰 돈 쓸 만한 행편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싼 스피커 설명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누구 집, 이름이가 하면서, 기분 나쁜 쪽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높아심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 스피커를 이제 언박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봉 맞다고 해갖고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커에 대한 구조적 특징, 재료의 특징, 그리고 이 회사 스피커가 다른 회사 스피커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더 기니까 그만 설명하고, 제가 이 스피커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데, 다음 기회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동영상을 안 보고 지루하니까, 대신에 좀 새로운 거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 프리시전사가, 제일 상위 클래스가 Z 스튜디오고, 그 다음 밑에가 Z 시리즈고, 그 밑에가 7 시리즈, 그 밑에가 5 시리즈, 그 밑에가 3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357 Z 스튜디오 5가지 시리즈가 있는 거죠.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Z 스튜디오 스피커의 재질을 보여드렸으니까 일반 Z 시리즈 스피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Z 스피커. 그러면 요게 그래서 예전에는 또 뒤편에 보면 이게가 약간 주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주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좀 깨끗하게 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지의 두께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콘지의 두께를 만져보면, 콘지의 두께가 예전보다는 좀 두꺼운 느낌입니다. 콘지의 두께가. 약간, 이게, 스튜디오가 원래 두껍긴 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보다 두껍지 않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게 손대면 안 좋은데, 요런 거로 한번 닦아주는 거 한마 더 제가, 이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게. 색깔이 반영됩니다. 요거를 해서 한마 더 잡아, 한 몇 띠쯤 되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네들은 베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베일. 어떤 스피커는 SMB, 센시티브, 감도를 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피커는 감도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스피커 재원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요 만지보면 한 1mm는 될 것 같습니다. 한 1mm 정도. 예전보다 좀 두꺼워지지 않았나. 그럼 두껍다는 것은 콘지가 움직이는데 무게가 더 많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더 많아진다면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원래 Z 스튜디오의 그 소리는 굉장히 밝고 세밀하고 선명하고 입체적이고 그냥 이게 청명감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납니다. 그냥 뚜렷한 뚜박뚜박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기계적인 정밀성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제 이 두께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 느낌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제 그냥 추측에 의한 겁니다. 약간 두꺼운 느낌이고, 근데 두껍다고 해서 무겁다는 건 아니죠. 새로 개발했겠죠. 개발했다면 같은 두께보다 조금 두꺼워도 예전에 이게 콘지지 않습니까?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게, 요 새카만 게 이제 엣지입니다. 엣지. 이 콘지가 조금 두꺼워도 가볍게 되면 움직이는 데는 같은 와트 수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이제 저항 없이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콘지의 무게를 조금 더 줘가지고 좀 더 이제 강력한 와트 수의 저주파. 저주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음을 얘기할 때 저주파와 중음을 얘기할 때 저주파도 있는데, 이게 미드레인지가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통상 한 150, 200부터 해가지고 한 3점 몇 킬로까지 우리 청감성으로 들었을 때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적거나 이랬을 때는 한 300Hz, 250Hz 이상의 주파수부터 한 3kg, 또 그 8kg까지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이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좀 더 두꺼워졌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두꺼워져서 조금 무거워졌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무게감 있는 굵은 소리가 날 수 있다. 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6, 7, 8, 9년 된 거죠. 그래 오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넘은 것도 많이 쓰니까. 그러고 요 보면 리더슨이 은색깔이죠. 이것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를 살 때 이 리더슨이 좀 시큼틀틀한 거는 이게 많이 혹사당했다. 혹사. 이렇게 많은 와트 수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수분과 또 산소가 결합되면서 약간 이제 사갔다.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저항이 받치겠죠. 그래서 요 리더슨을 보면서 중고 스피커를 구매하면 좋은 이게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핵심적인 팁이 있는 것처럼, 무사고 그런 것처럼 중고 스피커를 살 때는 리더슨이 깨끗하면 좋다. 이는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보면 항상 이렇게 쭈글쭈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Z 스튜디오 4인치 이게 이전 모델, 그 이전 모델은 이렇게 쪼글쪼글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굴곡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 맨맨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잡아주는 이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이, 요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콘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콘지가 빳빳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좌우로 못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면 이 엣지가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랫단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댐퍼 노란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래올로 움직일 때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움직이는 맥스 값까지 더 못 가게끔 잡아주고, 내려가는 것도 더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맥스 값 안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좌우로 안 움직이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갔으면 또 원상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뒤로 갔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소 같은 텐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쇼바처럼.
댐퍼가 그런 일도 하고 이 엣지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엣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이거보다 이 엣지가 여기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작아서 그런지 아무튼 현재 이거는 이 이전에 그 100F MK2 스튜디오 4인치보다는 소리가 조금 굵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굵게 생생하고 기계적이고 정밀하고 화려하고 화사하게 나는 것보다 조금은 차분하고 부드럽게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져보는 겁니다. 이게 스피커를 그냥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그 노하우적인 것을 제 경험으로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동영상을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뭔가 많이 얻어갈 수 있으면 제 이름이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울 사운드 이동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뭐 목차를 접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봉했는데 이 말을 할지 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봉하면서부터 시작된 말들입니다. 그냥 준비된 말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데 현재 이거는 이전에 4인치는 약간 뒷펜이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었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앞에 줄 이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아래 올라 움직일 때 밑에서 노는 거, 올라 노는 거는 댐퍼랑 엣지가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강하게 빡 움직이면은 이 우글우글 아래 올라 움직이면서 좌우는 안 흔들리더라도 이게 우글우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글우글 이 콘지가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빳빳해야 되는데 뭐 이거로 콘지로 치면은 이게 뭐 이러면서 이게 콘지로 치면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고무다라이처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강력한 사운드에서는 눈에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게를 요렇게 잡아주는데 지금 이거는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인치가 이 앞전 모델은 이게 뒤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뒷편이 콘지가 조금 두꺼워졌다는 느낌. 예전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 기억에 몇 분 인스톨 해봤을 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예, 반갑습니다. 라우르 사운드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 프리시전 사에서 제일 상위 클래스 Z 스튜디오 4인치 스피커를 우리가 흔히 언박싱이라 그러죠. 언박싱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포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에 지금 최근 신상품입니다. 최근 이전에는 이 모델이 여기 보면 모델이 보이지 않습니까? Z 스튜디오 예전에는 100F MK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Z 스튜디오 100MB로 바뀌가 있죠. 일단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요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제 스티커로 붙어 있고 이 박스는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는 박스고 과거에는 이게 박스가 흰 색깔이었는데 Z 스튜디오도 지금은 이제 색깔이 약간 이제 검정 톤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박스의 자체에 어떤 그 포장을 위해서 큰 돈을 쓰지 않았다. 실용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것도 스티커도 살짝 푸시 모드 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했고 개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제끼고 그러면 이게 박스가 이게 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어떤 의미로 이 박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싼 스피커입니다.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운반 중에 문제가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그 회사에서 이걸 많이 쓰겠죠. 얇게 잘라놨고 모자라면 한 장 더 넣으면 되니까 또 한 장보다는 두 장 석장이 또 충격 흡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드러운 석자 같은 천도 아닌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보통 이게 또 휴지 화장지 같은데 이렇게 화장지는 아니고 얇은 이제 종이입니다. 이런 종이가 이렇게 습도나 인데 좋겠죠. 때도 닦아라 이런 의미도 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좌석 캡이 이렇게 되어 있죠. 까만 색깔로 예전에는 요게 드러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쁩니다. 이게 아주 예쁘고 여기 보면
Z 스튜디오 글자 있고 자그마한 피스로 박아주도록 하고 이 엣지가 자그만하죠. 엣지가 이 4인치에서 이렇게 작은 엣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적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고 또 많이 움직이더라도 원래대로 원상 복구되는 힘이 좋다, 탄력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쪽도 하나 드러내서 드러내 가지고 거꾸로 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손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 손톱이 이게 이 스티커가 이게 매 이렇게 막 뭉떼 버리면 딱 잘 달라붙는 그런 스티커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종이가 이게 접착 역할을 하는 스티커들이 잘 붙을 수 있는 이 종입니다. 표면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렇게 된다. 살짝 그냥 붙여놔야 되는 겁니다. 살짝. 그럼 뭐 다시 요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마커, 이 소라 같은 마커가 우리가 또 우리 청소골, 우리 청각 안에 내부의 구조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소리가 이렇게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 쓸데없는 공명이 생기면서 이렇게 정제파 발생을 막는 의미로 여기 뻥 뚫힌 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거 좋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회사의 로고가 어떤 청각의 느낌적으로 만든 것도 마음에 듭니다. 저하고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 한 방에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꽂혀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드러내서 요 아랫단에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에 들어가 있고 아크릴 이게 이 두께에 의해서 올려 있으니까 이 스피커가 충분히 보호되겠죠. 그리고 이쪽 가스 쪽에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엎어서 놓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리하고 그러면 이것을 엎으려면 엣지가 되니까 요것도 마이크로 프리시전사에 이 스피커 포장형에 스피커 이게 6인치나 5인치 여기 딱딱 꼽혀서 스피커를 거꾸로 딱 나눌 때 쓰는 이게 뭐 플라스틱 핀입니다. 요것을 뒷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요 아크릴에다가 깨끗한 아크릴이죠. 이게 독일산이네요. 뭐 독일산 아크릴 더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얇은 육각 렌치로 요렇게 이렇게 요쪽 아크릴에다가 나사 탭을 내서 그렇게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요 위에 올리면 혼지가 다치지 않으니까 이 위에 가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대해서 보십시오. 요 모델이 이제 그냥 뭐 100MB지 않습니까? Z 스튜디오 100MB 넘버가 이제 32. 요거는 그럼 뭐 되노? 31입니다. 이게 보통 뭐 고급 하이엔드 모델들은 번호를 붙입니다. 그게 31, 32, 33. 그러니까 순서대로 한 조씩 생산되는 대로 넘버를 붙여서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3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32입니다. 그러니까 31, 32 이제 15조가 나가고 16조째에 이게 포장이 된 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 밑에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더선을 보면 리더선이 보면 언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보통 노랗는데 이게 리더선이 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요 뒷모습을 받고 또 요 부분들이 이렇게 요 부분은 알루미늄도 종류가 많습니다. 좀 고급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노다이징을 또 새로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프레임에 자석하고 하는 지지대 요거는 동의 성분을 띠고 있는 걸 삼각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면은 균형이 잘 맞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러고 4개 하는 것보다 3개 하는 게 이쪽에 나가는 이제 공기의 저항도 좀 줄이고 좀 디자인이 좀 심플한 느낌의 깔끔한 시원한 느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은의 성분은 뭐냐면 소리의 전달 속도가 굉장히 좀 이제 깔끔하게 빠르게 간다. 특히 이제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쪽이 더 좀 에너지가 지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이 리더선이라는 것은 스피커가 움직일 때 계속 떨립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리더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피커에서 이 계속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소리 되면 이제 끊어질 수도 있고, 많은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면 또 삭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더선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빳빳한 편이거든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굳이 리더선에는 구리 성분과 질긴 실 같은 거를 섞습니다. 그래야 그 실이 이제 움직이더라도 이제 잡아줄 수 있으니까. 구리만 대해서 뭐 부러져 버리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 실이 더 많고 이제 구리 성분이 조금 있고 그런데, 이거는 거의 보면 깨네 어떤 행식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보면 구리에다가 은을 도금한 건지 순수 은 위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이렇고, 이게 그만큼 선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보입니다. 단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은 그렇게 반딱반딱하진 않은데 단자의 텐션 같은 느낌은 좋게 보입니다. 요거는 볼트로 조그마한 피스로 서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요 뒤에 자석 부분과 이 앞쪽에 프레임 부분은 연결은 요 동성분의 지지대를 가지고 조그만한 볼트로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빠꿈빠꿈 구멍이 난 거는 이제 방열에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한 게 더 많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콘지에서만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이 댐퍼 있지 않습니까? 이 댐퍼도 계속 떨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댐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자석을 보빈이 열을 받는 거를 싣는 것도 있고, 이 아래울로 이렇게 움직일 때 댐퍼의 역할만 해야지, 댐퍼가 어떤 요 뒤편에 어떤 압력이 생겨가지고 잘 못 움직인다든가 이러면 이 저항치가 받치지 않습니까? 이쪽에. 그래서 이런 댐퍼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구멍이 난 것 같고, 그러고 열도 방출하고, 댐퍼가 움직이는 건 그것마저도 또 이렇게 뒤편에 소리, 이쪽 뒤에서 나오는 소리와 이 댐퍼가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멍도 있고, 그 나오는 소리하고 이 엔클로즈 안에, 도어나 어떤 통 안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쪽 뒤편에는 이게 구멍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자세히 보면 이 구멍이 이쪽에 노란 댐퍼 얘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댐퍼가 움직일 때 공기의 저항마저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방열의 방법으로 이 구멍을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제 추측에 의하면, 제가 그냥 딱 이거 봤을 때 느낌으로 본다면 이 댐퍼가, 콘지가 움직이면 댐퍼가 잡아주지 않습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댐퍼의 역할은 좌우 균형도 이렇게 잡아주고, 또 수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잡아주고, 앞뒤로 이게 텐션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엣지도 그 역할을 하겠지만은, 댐퍼가 이게 움직일 때 공기의 그 진동 소리가 콘지만큼은 안 나겠지만은, 그런 부분과 이게 댐퍼가 정말로 저항 없이 이 댐퍼의 고유의 어떤 텐션만 유지하라, 이런 의미로도 이 구멍이 더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더스트캡은 요 배꼽이 더스트캡입니다. 지금 이 배꼽이 이제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건지,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건지, 여기에 MB라는 마크가 있네요. MB, 요게 살짝 찍기가 있죠. 요 살짝 보면 이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어떤 행상 도장처럼 마크는 없는데, 이거를 이제 가공할 때, 만들어낼 때 뭔가 또 새롭게 뭔가 적용한 것 같습니다. 좀 깔끔하게 어떤 상포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포는 아닌데 그런 이미지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또 뒤편에 보면 이게가 약간
주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주름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좀 깨끗하게 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지의 두께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콘지의 두께를 만져보면 콘지의 두께가 예전보다는 좀 두꺼운 느낌입니다. 콘지의 두께가 약간 이게 스튜디오가 원래 두껍긴 한데 제가 느끼기로는 예전보다 두껍지 않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이게 손대면 안 좋은데 요런 거로 한번 요런 거 한마 더 제가 이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게 색깔이 반영됩니다. 요거를 해서 한마 더 잡아 한 몇 띠쯤 되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베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베일. 어떤 스피커는 SMB, 센시티브, 감도를 표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피커는 감도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노하우인 같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스피커 재원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요 만지보면 한 1mm는 될 것 같습니다. 한 1mm 정도. 예전보다 좀 두꺼워지지 않았나. 그럼 두껍다는 것은 콘지가 움직이는데 무게가 더 많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더 많아진다면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원래 이 Z 스튜디오의 그 소리는 굉장히 밝고 세밀하고 선명하고 입체적이고 그냥 이게 청명감의 자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납니다. 그냥 뚜렷한 뚜박뚜박 이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기계적인 정밀성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제 이 두께감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 느낌에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제 그냥 추측에 의한 겁니다. 약간 두꺼운 느낌이고 근데 두껍다고 해서 무겁다는 건 아니죠. 새로 개발했겠죠. 개발했다면 같은 두께보다 조금 두꺼워도 예전에 이게 콘지지 않습니까? 하얗게 반짝반짝하는 게 요 새카만 게 이제 엣지입니다. 엣지. 이 콘지가 조금 두꺼워도 가볍게 되면 움직이는 데는 같은 와트수에서 움직일 때 굉장히 이제 저항 없이 깃털처럼 가볍게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콘지의 무게를 조금 더 줘가지고 좀 더 이제 강력한 와트수의 저주파. 저주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음을 얘기할 때 저주파와 중음을 얘기할 때 저주파도 있는데 이게 미드레인지가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통상 한 150, 200부터 해가지고 한 3점 몇 킬로까지 우리 청감상으로 들었을 때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가 적거나 이랬을 때는 한 300Hz, 250Hz 이상의 주파수부터 한 3kg 또 그것서 8kg까지 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이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좀 더 두꺼워졌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두꺼워져서 조금 무거워졌다. 그러면 좀 더 이제 무게감 있는 굵은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그 Z 스튜디오의 주파수 하향 점은 한 300Hz로 본다면 지금 한 200Hz까지 내려도 된다. 또는 150까지 내려도 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피커가 저주파로 재생되면 될수록 움직이는 그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많아지면서 그 와트 수를 떠나가지고 많이 움직이면 이 라운드가 정확하게 이렇게 100% 우리 자동차 피스톤처럼 아래 상하 운동만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하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움직임이 양이 많아지면은 이 기우뚱기우뚱거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음의 왜곡이 생기겠죠. 그리고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기 스피커 이 간상으로 모양만 봤을 때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많이 움직일 때 이게 좌우로 기우뚱 안 하면서 이렇게 쭉 바로 움직이려면 이 댐퍼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은 이 엣지의 역할입니다. 이 엣지. 그 엣지가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최대한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엣지가 좀 딱딱해야 되는데 딱딱하면 또 움직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항을 받으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엣지인지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완전 부드러운 건 좀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펜에 들어가는데 이게 좁지 않습니까? 같은 4인치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엣지가 같이 콘지가 움직이면 이렇게 가만히 그냥 자기는 그냥 잡아맞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엣지가 이렇게 늘으면 좀 흔들리겠죠.
이게 주파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근데 엣지가 좁으니까 좌우로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그때 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 프레임의 무게가 또 그런 떨림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내는 어떤 소리의 어떤 에너지보다 더 몇 배로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 이 프레임이 버텨줘야 된다. 그러니까 스피커 움직임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프레임은 300 정도 돼야 된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리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프레임이 튼튼해야 되는 이유가 이 고급 스피커는 정밀한, 그러니까 정밀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정밀한. 이 회사 이름도 마이크로잖아요. 마이크로. 아주 초정밀한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밀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게 앵클로저 홈오디오처럼 그 팽탄한 공간에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프레임이 고정되는 우리가 그 스피커 앵클로저의 패널이 이 표면이 우리가 쇠를 깎았듯이 깨끗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표면이 우리가 나무를 만들거나 레진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 베펄의 표면이 진짜 이게 선반의 연마를 깎았듯이 깨끗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조여졌을 때 스피커 프레임이 조여질 때 이 표면이 좀 더 깨끗하지 못하고 반대로 어떤 굴곡이 있다. 그럼 거기에 피스를 꽉 조기 때문에 프레임이 살짝 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프레임이 약했을 때 틀어지면 결국은 앞뒤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콘지가 좌우로 못 움직이게끔 엣지가 잡아주는데 이 엣지가 결국은 프레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찌그러져가 있으면 이 엣지도 쭈그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정확하게 수직 운동을 상하 운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막고 질량은 높이고 해서 이렇게 조금 두껍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한 5mm 되겠습니다. 이 4인치 작은 스피커가 5mm 두께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뒷편에는 이렇게 이 소리가 뒤로 나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 보이고 이쪽으로 살짝 보니까 구리가 보이스 코일 그 보빈이 보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보일란가 모르겠지만은 요리 살짝 해보면 안에 노랗게 보이는데 아주 우리가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보이네요. 우리가 트위터 1인치짜리 2.5cm 1인치짜리 트위터 그 트위터가 보면 고음이 머리카락처럼 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 스피커에 봤을 때 이 코일인지 보빈인지 모르겠나. 이 코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색깔이 보빈일 수도 있고, 코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코일이 근데 일단은 좀 정밀한 스피커일수록 코일이 좀 가느다란 게 꼽혀 있다. 이리 보면 이 스피커 구조를 이렇게 해부해 봤을 때 이런 모양과 무게, 재질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리의 그 냄새는 맡을 수 있다. 재생은 안 하지만은. 그럼 이거를 제가 살짝 이게 살짝 가까이에서 해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 무거운 소리가 납니다. 무거운. 제가 몇 번 이게 Z 스튜디오 4인치를 인스톨을 해봤을 때 Z 스튜디오 4인치는 소리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정밀하면서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정밀하면서도 화사하고 밝고 굉장히 이게 활기차게 입체적으로 그렇게 납니다. 다른 스피커하고 비교 테스트를 해봤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낍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고음 주파수도 잘 납니다. 그죠? 고음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또 DB가 이게 우리 입력 감도가 Z 그 시리즈의 그 4인치는 감도를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다. 감도를. 그 1인치는 이제 Z 스피커가 감도가 이제 Z 시리즈는 89dB, 3.5ohm의 89dB고 Z 스튜디오 그는 1인치 아니고 1.5인치입니다. 조금 더 큽니다. 콘지가.
그거는 내가 갔던 3.8옴인데 94dB입니다. 그러면 일반 Z 시리즈의 3.5옴이 89dB인데 90dB가 안 됩니다. 근데 Z 스튜디오는 94dB다. 그러면 와트 수가 Z 스피커는 와트 수가 이렇게 100W로 표기되어 있고 Z 스튜디오는 와트 수가 140W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94dB에 140W고 Z 시리즈는 100W에 89dB입니다. 이게 Z 시리즈 100W에 3.5옴에 89dB는 차분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스피커를 안 봐도 됩니다. 정상적인 표기라면. 그럼 뭐 100W짜리 스피커인데 89dB면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리 보면 되고 또 140W인데 94dB에 2.5인치 트위터다. Z 스튜디오가 그거는 지금 작년에 이제 신품을 개봉해서 장착 인스톨 해봤기 때문에 모양을 제가 잘 기억을 합니다. 소리도 잘 기억하고 그래서 그 스피커는 140W니까 오히려 와트 수가 많이 와죠. 그러면서도 94dB에 소리를 낸다. 그건 dB가 높으면 높을수록 같은 와트 수에서 이게 dB라는 것은 뭐냐면 1W의 힘으로 1kHz 단일 주파수를 스피커에 입력했을 때 1m 앞에 스피커 1m 앞에 마이크로폰을 대 가지고 몇 dB가 나오는지 측정하는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dB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1kHz 단일 주파수를 1W의 힘으로 스피커에 넣었는데 스피커가 띵 하는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거기 1m 전방의 센서에서 89dB를 낸다, 94dB를 낸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dB 차이가 2배의 소리 크기라고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89dB Z 시리즈와 94dB Z 스튜디오는 5dB 차이입니다. 그건 두 배가 아닌 그건 3배, 4배의 소리를 낸다. 와트 같은 입력을 했을 때. 그러면 Z 스튜디오의 고음은 굉장히 밝고 생생한 소리를 내겠죠. 전혀 저항 없고 절대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미드렌지로 놓은 거죠. 미드렌지. 그리고 Z 170 또 6인치 우퍼 그거는 이제 미드렌지를 안 가고 우퍼라 그럽니다. 170은 6.5인치인데 그거는 오히려 70W입니다. 70W. 이 고음은 140W인데 170은 70W고 그것도 dB가 89dB입니다. 이게 낮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낸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Z 4인치 Z 스튜디오 4인치는 그러면 몇 dB냐? 저항은 이게 8옴입니다. 8옴이고 고음은 스튜디오 고음은 3.8옴, 4옴입니다. 4옴. 이거는 8옴이고 좀 부드럽죠. 8옴이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와트 수가 같은 와트 수를 넣더라도 소리가 적게 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걸 이전 고음 4인치를 때렸을 때는 조금 맑은 듯한 느낌인데 지금은 조금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듯한 소리를 냅니다. 그럼 소리의 성향이 좀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예전에 4인치가 있다면 비교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이 비싼 거를 또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 중고로 매물 놓은 것도 좀 비싸고 또 잘 없고 그래서 제가 보유하지는 못하고 손님도 그냥 중고로 있으면 중고로만 구해볼라 했는데 중고도 없고 또 놓았다 해도 비싸고 해서 그냥 새 거를 구매한 겁니다. 작년에 Z 스튜디오 트위터 2.5인치 트위터를 낼 때도 뭐 구해볼라 해도 잘 없고 또 비싸고 그만 그래서 새 거를 또 넣었습니다. 예, 큰맘 먹고 넣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좀 신중해지고 작업도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또 금액을 말하면 또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은 이제 또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거 4인치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제 소비자가 950만 원입니다. 그리고 Z 스튜디오 트위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350만 원. 그리고 7인치 우퍼는 미드 베이스용입니다. 그거는 한 1100만 원. 그리고 또 Z 스튜디오 10인치 우퍼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한 11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1000만 원짜리 스피커인데
이 하나당 500억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비싼 거를 왜 넣어?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500만 원짜리 이게 1000만 원짜리 이 중음에 한 조가 1000만 원짜리와 또 한 조가 7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다 이제 섭렵해서 들어봤다 치자. 브라인드 테스트로.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스피커인가? 브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랬을 때, 100명 중에 한 70%는 이 스피커를 선택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요보다 한 단계 밑에 그런 브라인드 테스트일 때 두 번째로 좋아하는 스피커는 무엇이냐? 선택한 걸 탁 개봉했을 때, 그거는 소비자가가 700이다. 그러면은 700만원짜리도 좋지만은 이게 비싼 이유가, 모든 사람의 기감이 될 수 있는 소리. 그러고 종전에 다른 스피커들이 못 내는 소리를 내니까, 그 어떤 질감과 느낌을 내니까 그 돈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한다라고 보고 구매자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싼 악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타 하나가 뭐 보통은 뭐 500, 700이면 아주 훌륭한데 1,5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기타 악기 하나. 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이만한 것도 좋은데 100만 원짜리 악기도 참 바이올린 소리 좋고 기타 소리도 잘 나는데 왜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쓰냐? 300만 원에도 아주 가성비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유명한 또 그 밴드들 돈 잘 벌고 세계적인 탑 밴드들의 그 연주자들은 다 기타가 그 몇백만 원짜리가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는 그 시스템의 그 소리가 더 좋으니까 그 연주할 때 그 악기 소리가 그것처럼 그 악기로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건 그냥 하나의 악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것도 존재하고 비싼 그 악기 즉 스피커 또 이제 구매자가 있다. 그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저도 이렇게 오디오를 장착하고, 뭐 좋은 스피커도 만지고, 좋은 재료를 많이 만지보고, 들어보고 하지만은, 저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큰 돈 쓰는 거 부럽습니다. 저는 그만큼 큰 돈 쓸 만한 행편이 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비싼 스피커 설명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누구 집, 이름이가 하면서, 기분 나쁜 쪽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높아심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 스피커를 이제 언박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봉 맞다고 해갖고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피커에 대한 구조적 특징, 재료의 특징, 그리고 이 회사 스피커가 다른 회사 스피커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더 기니까 그만 설명하고, 제가 이 스피커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도 해드릴 수 있는데, 다음 기회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동영상을 안 보고 지루하니까, 대신에 좀 새로운 거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 프리시전사가, 제일 상위 클래스가 Z 스튜디오고, 그 다음 밑에가 Z 시리즈고, 그 밑에가 7 시리즈, 그 밑에가 5 시리즈, 그 밑에가 3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357 Z 스튜디오 5가지 시리즈가 있는 거죠. 금액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Z 스튜디오 스피커의 재질을 보여드렸으니까 일반 Z 시리즈 스피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Z 스피커. 그러면 요게 이제 신품은 아니고 요게 Z 시리즈 6인치입니다. Z 시리즈 6인치도 있고 4인치도 있습니다. Z 시리즈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보면 요게 마이크로 프리시전 이게 뭐 베이스 미드레인지 해가지고 Z170 뭐 돼 있죠. Z170 IV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오래된 거 2014년도에 만든 겁니다. 날짜가 2014년도 2014년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4ohm으로 되어 있습니다. 4ohm 90dB로 되어 있습니다. 4ohm에 90dB. 요 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학대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1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6, 7, 8, 9년 된 거죠. 그래 오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넘은 것도 많이 쓰니까. 그러고 요 보면 리더선이 요 은색깔이죠. 이것도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를 살 때 이 리더선이 좀 시큼틀틀한 거는 이게 많이 혹사당했다. 혹사. 이렇게 많은 와트 수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수분과 또 산소가 결합되면서 약간 이제 사갔다.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저항이 받치겠죠. 그래서 요 리더선을 보면서 중고 스피커를 구매하면 좋은 이제
이게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핵심적인 팁이 있는 것처럼 무사고 그런 것처럼 중고 스피커를 살 때는 미드선이 깨끗하면 좋다. 이는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보면 항상 이렇게 쭈글쭈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Z 스튜디오 4인치 이게 이전 모델 그 이전 모델은 이렇게 쪼글쪼글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굴곡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게 너무 맨맨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잡아주는 이 라인이 보이죠? 이 라인이 요도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콘지가 이렇게 이리 됩니다. 이게 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콘지가 빳빳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 좌우로 못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면 이 엣지가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아랫단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댐퍼 노란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래올로 움직일 때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움직이는 맥스 값까지 더 못 가게끔 잡아주고 내려가는 것도 더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맥스 값 안에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좌우로 안 움직이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갔으면 또 원상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뒤로 갔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시소 같은 텐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쇼바처럼. 댐퍼가 그런 일도 하고 이 엣지도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엣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겁니다. 이거보다 이 엣지가 여기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작아서 그런지 아무튼 현재 이거는 이 이전에 백 F MK2 스튜디오 4인치보다는 소리가 조금 굵게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굵게 생생하고 기계적이고 정밀하고 화려하고 화사하게 나는 것보다 조금은 차분하고 부드럽게 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져보는 겁니다. 이게 스피커를 그냥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그 노하우적인 것을 제 경험으로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을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게 되면 뭔가 많이 얻어갈 수 있으면 제 이름이 기억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울 사운드 이동규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뭐 목차를 접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봉했는데 이 말을 할지 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개봉하면서부터 시작된 말들입니다. 그냥 준비된 말은 절대 없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데 현재 이거는 이전에 4인치는 약간 뒷펜이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었는데 이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앞에 줄 이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아래 올라 움직일 때 밑에서 노는 거, 올라 노는 거는 댐퍼랑 엣지가 잡아준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강하게 빡 움직이면은 이 우글우글 아래 올라 움직이면서 좌우는 안 흔들리더라도 이게 우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우글 이 콘지가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빳빳해야 되는데 뭐 이거로 콘지로 치면은 이게 뭐 이러면서 이게 콘지로 치면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춤을 추면서 고무다라이처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이런 현상이 강력한 사운드에서는 눈에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게를 요렇게 잡아주는데 지금 이거는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4인치가 이 앞전 모델은 이게 뒤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뒷편이 콘지가 조금 두꺼워졌다는 느낌. 예전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 기억에 몇 분 인스톨 해봤을 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Z 스피커는 아까 좀 DB가 좀 낮다. 그 DB가 낮다. 그럼 이거는 이제 Z 시리즈는 소리가 이거와 좀 선명하고 깔끔한 것보다 조금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음상이 굵은 저음에서도 좀 이렇게 밀도가 어느 정도 딱딱한 밀도가 아닌 부드러운데 밀도가 있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이 스피커가 Z 시리즈가 이거는 Z 스튜디오 시리즈 않습니까? Z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좀 양도 좀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고음도 좀 차분하게 납니다. Z 시리즈는. 그리고 이 Z 시리즈에 4인치가 있는데 그 4인치도 이 4인치만 한데 조금은
싱싱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납니다. 소리 크기도 좀 작습니다. 큰 소리 듣는 사람한테는 불리합니다. 앰프 게인 아무리 올려도 그 소리 스피커가 내는 소리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DB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B. 그러니까 아마 4인치는 Z 시리즈 4인치는 제 생각에는 한 90dB는 안 되고 한 89dB 정도. 지금 요것도 DB 표시를 안 했습니다. DB 표시가 안 되는데 요거 이전에 거는 이제 요거 앞전에 모델의 Z 스튜디오 4인치는 제 생각에는 한 90, 한 2dB는 되지 않았을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수입원에 물어봐도 그 공개를 잘 안 한답니다. 공개할 만한 것만 수입원에서도 이제 표시를 하는데 가격표 이런 데 보면 재원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게 두드려 봤을 때 두드려 보고 뭔가를 보강한 게 무엇을 보강했느냐 좀 두껍게 하고 조금 전에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고 했지 않나. 그러면 콘지가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무거워지면 싱싱한 소리가 좀 덜 할 수는 있다. 대신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소리 날 수 있다. 근데 원래 마이크로 프리즌산 자체가 이게 어두운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다 선명하게 나는 편이고 부드럽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Z 시리즈의 스피커 모양이 이렇다. 이거하고 다르죠. Z 스튜디오는 다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건 볼트로 체결해서 이렇게 이게 그대로 큰 기 6인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더 큰 기 10인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음은 정말 정밀한 어떤 물체 행상 같습니다. 스피커 같지가 않고 너무 정밀하게 모양이 예쁩니다. 근데 이제 Z 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7 시리즈나 5 시리즈에 쓰이는 그런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Z 시리즈 이 Z 스튜디오 10인치 우퍼는 없지만 이 회사에서는 우퍼가 10인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Z 시리즈하고 Z 스튜디오 시리즈에만 있습니다. 7 시리즈에는 없고. 그러면 제가 이제 Z 시리즈의 10인치 우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Z 시리즈의 10인치 우퍼는 요거는 이왕이면 요 같이 나눠놨겠습니다. 이제 볼 수 있도록. 이겁니다. 요거 제가 갖고 옵니다. 이리 봅니다. 요 뒷모습입니다. 이게. 여기는 10인치입니다. 10인치. 요 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 보면은 요 날짜가 요거는 뭐 내나 이게 10시까지 주는 구멍이고 숨구멍이 아니겠습니까? 인데는 빵구멍 없죠. 그죠? 근데 Z 스튜디오는 빵구멍이 다 구멍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이거 뭐 안 보다 이제 이게 촬영해서 보는 건데 Z260이 260mm다. 그런 의미로 260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오음이 이제 8옴 되죠. 8옴. 요것도 DB는 또 표시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큰 회사가 아니고 직원이 많은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가내 공업처럼 가족의 대물림으로 이리 해서 뭐 이렇게 배짱은 아닌데 그걸 급하게 만들지도 않고 재고가 없고 주문해도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만들고만 많이 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회사가 요리 되어 있고 뭐 그럼 앞쪽을 보겠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육각 볼트로 뭔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면 뭐 안에 뭔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살짝 금간 거는 이 스피커가 세게 틀면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라든가 종이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두께보다 이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요 두께보다. 근데 이게 얇고 가볍기 때문에 제가 놓고 하겠습니다. 놓고 요 스피커는 보이죠? 놓고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면 확대해서 그냥 보시고 요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Z 스튜디오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그대로 정복시켰다 생각하면 됩니다. 약간의 모양만 다르고 이 Z 스튜디오가 이게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이고 여기를 두드려 되는데 겁이 나서 이게 잘 깨집니다.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현상을 최대한 없앤 겁니다. 그래서 세게 움직이면 이 현상이 나타나려 하는데 이 제로가 이렇게 되는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게 움직이면 스스로 이리 되려고는 이미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이 빳빳한 이 제로들이 그런 이리 되는 현상을 없애고 또 플라스틱이나 종이보다 조금 가볍게 하고 또 이 재질의 소리가 종이 페이퍼나
플라스틱 합성보다 이 특별히 개발된 이 Z 마이크로 프리시즌 사에만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의 소리의 특징, 울림판의 특징, 그게 이제 이 마이크로 프리시즌 Z 시리즈의 이제 이게 고유의 이제 독보적인 이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는 이제 영업적인 어떤 전략이죠. 다른 데는 절대 이걸 납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점이 이제 이렇게 세게 틀면 이렇게 우그러지지 않는 거는 좋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요래 이제 살짝 그냥 투명 본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일대 뭐 소리에 변화가 오느냐? 크게 변화 안 옵니다. 이제 이 본드를 붙이기 위한 그 무게에 이게 따라서 움직이는 좀 저항치, 그게 이제 약간 변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이제 이 떨림판이 조금은 이제 원 재질보다 조금씩 달라졌으니까 한 5% 10% 정도 차이 나죠. 그러나 뒤로 들어서 이 Z 시리즈의 우퍼에 대한 소리가 이상해졌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했고 세게 털모로 해가지고 저도 튜닝할 때도 뭐 이렇게 털다 보면 한 번씩 뻑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약간 균열이 금이 간 거를 미연에 이렇게 막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 스피커의 소리는 우퍼 소리가 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렇게 90dB 짜리입니다. 90dB 5ohm이고 90dB MK2로 이제 되어 있고 90dB인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가 한 600 정도 하는 겁니다. 600 정도 하는데 이 10인치 하나가 600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어떠냐면 조금 맑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이게 부드럽다는 걸 떠나 가지고 이렇게 탕 할 때 그 타격하는 땅 그 느낌이 오면서 부드럽고 맑게 납니다. 그래서 아주 듣기 좋습니다. 근데 스피커 10인치 스피커가 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밀도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소리가 밀도 있는 그런 소리는 안 나고, 그러니까 귀에 자극 없는, 저항 없는, 압박 없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아주 듣기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볼륨의 어떤 한계치 양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다. 근데 이런 스피커의 음색을 내는 스피커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음색